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BS 통합사회 생태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핵심 개념은 지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핵심 개념은 생태중심주의라는 거는 이게 전일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전론을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일론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공존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기적 관계가 됩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일론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전일론, 전체로서의 자연환경, 생태계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윤리 이론이 전일론이에요. 그래서 생태중심주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생태중심주의는 전일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 입장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동식물이나 생명을 가진 개별 존재를 넘어, 그러니까 여기 동물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동물중심주의였죠. 그리고 생명까지 우리가 개별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이게 생명중심주의였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우리는 생태중심주의죠. 무생물을 포괄한 생태계 전체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자 인간중심주의에서 우리는 동물중심주의 그리고 생명중심주의 그리고 생태중심주의 해왔고 이게 점점 확장을 크게 넓혀갑니다. 영역을. 그래서 보면 이게 인간, 이게 동물, 이게 생명, 이게 생태 이렇게 해갖고 이 범위를 도덕적 지위가 아니라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장시켜 좀 나가면 안 되겠니? 이 얘기가 지금 이 주장이에요. 무생물을 포괄한 생태계 전체로 확대를 하는 것. 이때 생태계 전체로 확대를 하는 건 모두가 유기적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이상해지면 다른 데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일론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레오폴드는 미국의 과학자, 생태학자, 환경윤리학자로서 저서는 모래군의 12달에서 대지윤리를 강조를 했고 환경윤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평생 자연을 지키고 조화롭게 살고자 노력한 사람이 레오폴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를 봅시다. 환경 파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파시즘은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 인간이 포함된 개별 전체의 선을 희생할 수 있다고 보는 극단적 생태 중심주의 입장을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자,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 인간이 포함된 개별 생명체의 선을 희생하다 보는 극단적 생태 중심주의 입장을 비판하는 용어 그랬는데 저 입장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앞서서 얘기한 공리주의 입장이 있었죠. 이 공리주의에 있어서의 희생이라는 게 뭐였죠? 희생이라는 거는 모두를 위한 이익이 된다면 그 소수는 희생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환경 파시즘이라는 거는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 인간이 포함된 개별 생명체의 선을 희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 공리주의 입장과도 좀 똑같잖아요. 공리주의 입장도 보면 파시즘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생태관광, 자연환경 보유 문화, 역사 유적의 보존,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관한 관찰과 학습, 관광사업과 관광객의 지속 가능한 관광활동 등을 포괄한 관광을 우리는 생태관광이라고 합니다. 자, 독일 프라이프로크의 이거 프랑크푸르트 같아요. 생태도시인데 도시 전체의 약 40%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생에너지 이게 태양광이군요. 이게 태양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전거와 전차 위주의 교통체계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CO2 발생되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슬로우시티라는 걸 봅시다. 슬로우시티라는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환경, 문화 등을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문화 경제 살리기 운동을 우리는 슬로우시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측 옆을 볼까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측 옆을 한번 살펴보면 주체에 따라 자연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이때 주체에 따라 그랬으니까 뒤 주체가 뭐예요? 우리 앞에서 생각을 했죠.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베이컨하고 베이컨은 경험론을 주장을 했고 데카르트는 이성을 주장을 했고 칸트는 자연의 도덕적 지위 부정을 하되 인간의 감성을 위해서는 비폭력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동물 중심주의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물 중심주의는 시머, 이게 상호공리주의자죠. 표고 감수 능력을 강조해서 레건은 삶의 주체를 강조를 했어요. 삶의 주체를 강조했다는 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주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 해서 삶의 주체 강조를 동물 중심주의에서 동물들은 1년 이상의 크기가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생명중심주의 슈바이처의 생명에 대한 외경 강조를 했죠.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테일러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목적이 우리는 뭐죠? 이게 생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 그러한 삶의 생존을 위한 목적이 모든 생명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목적론적 삶의 중심 강조입니다.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 대주의이고 네스는 심층적 생태주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전일론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전일론 그랬어요. 전일론. 일반적으로 전일론은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명제가 아니라 그 하나가 무엇이며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집합을 우리는 전일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생태중심주의 전일론은 자연 전체를 하나로 봄을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자연 전체의 통으로 다른 것들은 그 통 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객체들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제 전일론에 대한 일반적 전일론에 대한 이 표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표현을 보면 전일론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을 보면 이래요. 전일론이라는 유형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의 특징은 지금 스피노자, 플로티노스, 불교나 도가 입장, 연기, 인드라마 이거는 불교죠. 불교고 인드라마는 사실은 힌두교예요. 근데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게 불교이기 때문에 같이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과장적 화이트 헤드라는 이게 언어 분석 철학자예요. 독일의 언어 분석 철학자. 그 다음에 이게 자비 책임, 이게 윤리적인 부분인데, 자, 전일론에 있어서의 유형은 실체적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뭐예요? 스피노자의 철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서 모든 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스피노자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 플로티누스에 의하면은 이게 고대의 신비주의자죠. 하나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거는 이 세상의 만물이 형성된 거는 그 하나가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유출되어서 만물이 흘러들어서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게 플로티누스의 의견이에요.
그다음 불교 도가의 입장에서는 근원과 마음, 도 이것이 모두 하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해갖고 동양적 이론론. 그다음에 전일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관계적이라 하면은 연결된 전체, 그러니까 유기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기, 인드라마, 불교의 얘기라 볼 수 있고, 과정적이라 하면 생성되는 통일이에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전일론의 모습을 화이트헤드는 표현한 거고, 실천적, 윤리적인 것은 실천적인 하나로 드러나는 건데 그의 자비와 책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을 어떻게 해요? 단순한 이용 대상이 아니라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의 질서와 원리를 지닌 전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일론적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 속에 포함된 존재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연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보는 게 전일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이해와 책임, 조화의 원리 위에서 성립한다. 우리 앞에 뭐라고 했어요? 상의와 화해의 입장을 갖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상의와 화해라는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공존이 가능해진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다는 게 뭐죠? 상의와 화해의 입장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내용을 볼까요?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생태 중심주의의 특징은 전일론적 관점을 일단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일론적 관점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자연은 인간, 동물, 식물, 환경 등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했다는 것은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 나름대로의 원리와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연이 어떠한 존재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일론적 입장으로 쳐다봐라. 자, 도덕적 고려의 대상, 생태계 전체,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생태계 전체를 바라봐라 이 얘기죠. 도덕적 의무, 도덕적 지위를 가진 것은 인간이지만 도덕적 의무를 짓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인간이라는 거지. 따라서 지위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만 도덕적 의무는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자연에 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생태계의 균형의 안정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생태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는 대지윤리를 주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대지윤리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공동체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 식물, 무생물을 포함한 대지까지 확대하는 입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서부터 동물, 여기서 생명, 생태계로 확장되는 그 입장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자, 생명 공동체라는 게 뭔가 한번 봅시다. 생명 공동체는 생태계 내부, 생태계 내 무생물과 생물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균형 잡힌 먹이사슬을 생명 공동체 그러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의 먹이사슬이 온전히 보존이 잘 되어 있다면은 개체수가 일정한 개체수의 범위를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은 그 균형 잡힌 먹이사슬이 깨지게 되죠. 이게
그 다음 생태중심주의 의의와 한계 보겠습니다. 생태중심주의 의의와 한계. 생태중심주의 의의는 상호 의존성의 바탕 등 생태계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생태계 위주의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일깨움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한계는 생태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모든 자연개발 중단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망치는 모든 행위는 중지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래서 지나친 생태 중심주의는 환경 파시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리주의를 얘기했을 때, 동물 중심주의에서 공리주의를 얘기했을 때, 이 파시즘의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그랬어요. 바람직한 관계라는 얘기는 뭐예요? 발음의 관계예요. 발음의 관계. 이 발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거요. 그거는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발음의 관계는 언제든 뭐예요? 자리 이타가 나와야 돼요. 이 자리 이타라는 건 뭐죠? 공존하는 관계의 입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공존하는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고 인간과 자연은 서로 대립하거나 한쪽을 파괴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이론으로서 서로 이게 쳇바퀴가 잘 돌아가는 형태에 있어서 구성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의 공존하기 위한 노력에는 뭐가 있다? 생태 공동체 의식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에 있어서의 내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 얘기죠. 이 얘기는 생태계 한 구성으로서의 지녀야 할 역할과 책임에 관한 의식입니다. 따라서 자연 친화적 삶을 살고 미래 세대의 생존과 복지,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보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고려한 자리 이타적인 삶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유기적 관계죠. 공존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자연관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합니다. 서양은 자연을 도구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식 사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동양이 자연관을 공동체의 이론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존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존을 위한 노력. 이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워. 왜 그러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려면 반대가 없이 잘 조화를 형성하면서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정말 쉬운 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게 공통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하고 자연을 보존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고민거리가 큰 거예요. 두 번째, 생태관광, 생태도시, 생태통로, 슬로시티 등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자연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자연은 어느 정도 파괴는 되되 최소화시키는 작업으로 우리는 해보자 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자료 문제예요. 자료 탐구인데 우측 부분을 먼저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료 탐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공동체를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이게 인드라만과 같은 거죠. 인드라만과 같은 건데 그거를 유기적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연기론에 입각한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불교의 인도론만과 연기사상은 각각의 존재가 전체를 반영하며 서로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화엄사상은 그랬어요. 화엄사상은 하나와 전체가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물이 있으면 그물에 한 코를 잡고 올리면은 모든 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때 한 코가 모든 그물에 있는 모든 세상을 그 한 코 안에 다 있기도 하고, 각각의 코는 그 그물에 있는 모든 게 다 포함되기도 합니다라는 표현이 이 얘기예요. 이게 인간에 적용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몸은 모든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얘기예요. 우주를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을 관찰을 해보면 우주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가사상에서는 만물이 하나의 도에서 나와 서로 이어진 흐름으로 이해되며, 이게 왜 이어진 흐름이라고 보냐면은, 자, 도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모국이 태극입니다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이게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이걸 넣는데, 도가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잖아요. 이게 도에서 음양이 나옵니다. 음양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만물 저기 천지인이 나옵니다. 천지인에서 이게 뭐예요? 만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이 표현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고, 성리학에서의 무극이 태극은 동전의 양면인데, 얘는 무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역동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 이제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태극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서양 철학에서도 모든 존재를 하나의 실체나 근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현대 생태학과 가이아 이론에 따르면 생명을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며, 과정 철학은 존재 자체를 관계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전통은 모두 생명 공동체를 고립된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하나의 전체로 바라본다는 그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통된 통찰을 공유합니다 라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동양의 자연감이 이 밑에니까 이 위에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밑에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태 중심주의의 대표적 사상가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의 입장을 보면 레오폴드는 대지윤리라고 그랬습니다. 대지윤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 구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 표현은 결국은 뭐죠? 인간은 뭐예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공동체 일원이라는 건 뭐죠?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은 동료나 전체 공동체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로서의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윤리는 인간에게 자원들, 즉 흙, 물, 식물, 동물 등의 사용이나 관리 혹은 변화를 금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 존재할 권리,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더라도 자연 상태 그대로 생존한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를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연을 도구화했을 때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서 봐요. 자연 상태에 있어서의 어떤 것이 공동체의 온전성이나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은 그렇지 않은 걸로 하면 그러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 표현은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 운동사 안정사 아름다운 보장 경이 일타면 옳고 그러지 않다면 그르다. 이 얘기는 뭐 도덕 공동체를 대지로 확장시켜서 이를 대제를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레오폴드는 대지의 입장은 대지란 자연의 모든 존재가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며 대지 윤리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지 윤리는 인간이 대지의 한 구성일 뿐이며 자연은 인간의 이해와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자연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흙과 물, 동식물과 인간까지 포괄하는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금 생태 중심주의의 대표자인 레오폴드의 입장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OS 표시하기 볼까요?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이 이익보다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다. 맞죠? 전일론적 관점에 따르면 전일론적 관점 그러면 이거는 항상 뭐예요? 생태 중심주의로 보고 있으면 돼요. 자연은 인간, 동물, 식물, 환경 등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 연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 전체보다는 개별 생명체의 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뭐 생명 중심주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생태계 전체는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관계라는 바람의 관계라고 했어요.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적절한 말 고르기. 어떤 중심주의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 자연의 한 구성일 뿐입니다. 이게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 중심주의. 자, 베이컨은 뭐죠? 인간 중심주의죠. 레오폴드가 생태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생태계를 흙과 물을 그렸으니까 생태 중심주의니까 레오폴드가 되겠습니다. 포함한 수많은 존재가 서로 균형을 갖추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파악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뭐의 중심주의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 생태 중심주의 그랬죠. 그래서 레오폴드 생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밑에 부분인데요. 밑에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에 동행의 자연관, 유교, 불교, 도가예요. 자, 동행의 자연관 여기서부터 볼까요? 동행의 자연관은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을 도구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과 하나의 질서 속에 함께하는 전체로 이해하는 데 출발한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죠. 따라서 자연을 지배하거나 정복하려는 태도보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동양의 자연과는 자연을 대상화하거나 지배하려는 서양 근대적 관점과는 달리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보는 게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예요? 전일론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해와 절제 그리고 조화가 핵심이 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곧 바람직한 삶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은 살아가 봐라 이 얘기예요. 자, 동양의 자연관을 유교, 불교, 도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유교의 입장, 불교의 입장, 도가의 입장 세 얘기가 나옵니다. 유교에서는 만물의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추구하죠. 천인합이라는 거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유교적 이상적 경지, 이게 깨달음의 경제예요. 깨달음. 그래서 인간이 하늘의 도를 본받아 다른 인간을 사랑하고 어들게 행동하는 인을 베푸는 것을 바람직한 삶으로 파악합니다. 깨닫게 되면 뭐가 발현이 돼요? 지혜가 발현이 돼요. 지혜가 발현이 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악하게 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러한 바른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여기도 자리이타의 관계인데 이것을 유교에서는 자리이타적 관계를 뭐라고 해요? 인의 실현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는 연기설에 따라 연기설이니까 어떤 인연생기라고 그랬어요. 어떤 조건이 조건에 생겼음에 따라서 연이라는 따라서예요. 다른 것이 다른 것이 생겨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것입니다. 해서 연기설이라는 것은 인연생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기설에 따라 자연의 만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한다고 봅니다. 서로 밀접하다는 것은 뭐죠? 인연으로 인해서 묶여져서 어떤 게 드러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이 얘기는 인연에 따라서 생기가 됩니다. 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발생된 건 결국 뭐예요? 서로 간에 있어서의 인연에 따른 이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상호 의존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또한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여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건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한다는 건 자리이타적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 얘기예요. 도가에서는 무의자연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없다는 거죠.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이에요. 참의 모습입니다. 이 얘기예요.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설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상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그 결과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과 조건을 없앤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발생되는 그 상태의 것을 제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제거됐다는 것은 집착이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예요.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무지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자연 속 개개의 사물이 서로 의존해 존재한다는 점, 개개의 존재가 서로 간의 균형과 협동을 위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 빈칸 채우기 볼까요? 빈칸 채우기 보면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겠죠?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를 하고 있고 생태중심주의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생태계 전체가 원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원래 우리는 인간중심주의에서는 도덕적 지위가 누구한테만 있어요? 사람한테만 있었죠. 그런데 생태중심주의는 도덕적 지위를 이 생태계 전체에 도덕적 지위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레오폴더는 인간이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므로 그러니까 이거는 생태계 또는 생태계니까 이게 생명 공동체죠. 생태계는 생명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자, 봅시다.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녀할 역할과 책임에 관한 의식, 생태 공동체 의식이죠. 전체는 단순히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각 부분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독립적 실체를 이룬다는 이론, 전일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니은이고 여기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생태 중심주의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기본 문제 등등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